7.6초가 걸렸죠. 근데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답변만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싱킹 모드를 꺼버릴 수가 있어요. 답변이 1.2초 내에 바로 나왔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길게 줬다. 한 9천까지 줘보고 질문하면은 생각 훨씬 더 많이 하죠. 저서도 대용량 웹서비스 이런 거 제가 쓴 적 없고요. 예전에 학습된 데이터 잘못된 정보를 지금 리턴하는 거예요. 그라운드 기능을 키고 해주면은 할루시에이션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정확해요.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생성해달라는 걸 제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생성을 해요. 실제 코드는 실행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코드 익스큐션을 킬게요. 자, 코드 생성했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그래프까지 그려줬어요. 크게 프로, 플래시, 그리고 라이트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채팅이라든지 텍스트 생성, 아니면은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업무 자동화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조대엽입니다. 오늘은 제미나이, 구글의 LLM 모델이죠. 제미나이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 그냥 프롬프트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미나이 모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라이트 모델이라는 게 추가로 발표되는데요. 크게 프로, 플래시, 그리고 라이트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여러분들이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채팅이라든지 텍스트 생성, 아니면은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업무 자동화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모델은 간단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역이라든지 엔터티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뭐 문서에서 어떤 내용 뽑아낸다든지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문서 분류한다든지 렉이라고 그러지, RAG, 그 외부 문서에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라이트 모델이 그런데 적당하고요. 프로 모델은 좀 복잡한 모델에 좀 적절해요. 그래서 특히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큰 데이터셋을 업로드해 가지고 분석한다든지 그런 쪽에 유리합니다. 보시면은 제미나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윈도우 사이즈가 1밀리언 인풋 윈도우예요. 이거면은 수천 장의 문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 인풋 윈도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큰 동영상을 넣는다든지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멀티 모달 모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보면은요, 이 나와 있는 이 스코어가 제가 RM 아레나에서 가져온 스코어인데요. 지금 현재는 제미나이 프로가 모든 모델 통틀어서 가장 똑똑한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가 가장 높죠, 점수가. 플래시가 1417점 정도 되는데 2.5 라이트가 이게 무시할 건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1387점인데 이 정도면은 예전 제미나이 2.0, 예전에 구글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거기에 비해서 또 성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라이트 모델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모델은 싱킹 모델입니다. 이 싱킹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넣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답변을 땅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답변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생각을 해내요. 이걸 가지고 싱킹 프로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 코드의 컨피그레이션에서 싱킹을 on를 싱킹 인크루드를 true로 해주면은 요 싱킹에 대한 내용,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결과를 얻어냈는지를 리턴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 모델이 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쳤구나 에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싱킹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다가 나중에 싱킹이 없는 모델에서 이 사고 순서대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내줘 라는 가이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AI 스튜디오가 시작점으로는 가장 좋아요. 가장 쉽고요. 이건 개발자용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모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프로, 플래시, 라이트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좀 재밌는 기능을 보면은 이 플래시 모델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넣어 볼게요. LLM 모델을 5문장으로 정리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내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하는데 7.6초가 걸렸죠. 그죠? 근데 나는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답변만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싱킹 모드를 꺼버릴 수가 있어요. 꺼버리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주게 되면은 답변이 1.2초 내에 바로 나왔죠. 그리고 중간에 싱킹 과정은 없습니다. 대단히 빨리 나와요. 제미나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킹 모드를 끌 수가 없어요. 디폴트가 싱킹 모드를 써야 되는 거고요. 플래시 모델은 싱킹 모드를 끌 수가 있고요. 라이트 모델도 싱킹 모드를 끌 수 있습니다. 라이트 모델에서 한번 해볼게요. 0.8초. 아까는 이게 1.2초 걸렸거든요.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나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답변만 받거나 아니면 LLM 모델이 어느 정도 지원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싱킹 모드 끄고 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싱킹 모드에서 싱킹 모드를 킨 상태에서 싱킹 버짓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깊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싱킹 버짓을 100을 줬다. 그러면은 요 생각하는 양이 적어요. 최대 100개 토큰까지만 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길게 줬다. 한 9,000까지 줘보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생각 훨씬 더 많이 하죠. 보시면 훨씬 더 생각이 많았죠. 대신 여기는 싱킹 버짓이 100일 때 2.1초가 걸렸는 반면에 여기에는 7.7초가 걸렸어요. 이 싱킹에 소요되는 요 LLM 제미나이가 생각하는 요 과정이 전부 다 토큰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응답 시간은 좀 빨라야 되고 그런데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싱킹 버짓을 좀 낮게 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LLM 모델과 제미나이 API 서버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미나이 어플리케이션, 뭐 챗GPT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LLM, 제미나이 모델 자체는 자판기처럼 질문 넣으면은 답변 나오는 기능밖에 없어요. 기존에 뭐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서 뭔가 물어보면 막 구글에서 서치해 오거든요. 그런 기능이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고 얘는 질문이 오면 답변만 하는 기능인데 얘를 그냥 부를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API 서버를 놔요. 그럼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제미나이나 챗GPT 쓸 때 토큰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토큰 인증을 해가지고 이제 제미나이나 아니면 이제 모델을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API 서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AI 스튜디오나 아니 챗GPT도 API를 이제 사용을 하시겠지만은 그 사용하시는 게 이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API를 통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앞에다가 제미나이는 되게 재밌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이프티 필터, 가드레일을 달아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LLM 어플리케이션을 베이스로 개발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7살짜리를 타겟으로 한 동화를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유저가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 근데 7살짜리한테 폭탄 만드는 법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질문을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드레일이라고 그러는데 제미나이에서는 세이프티 필터라는 기능으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 AI 스튜디오에 보시면은 여기에 어드밴스 세팅 부분에 보면은 여기 세이프티 세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일단 이건 다 꺼놨어요. 뭐 성에 관련된 거라든지 위험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특히 구글은 그 AI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을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교육 콘텐츠를 좋은 목적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섹스 관련된 필터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답변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어린이 이미지 같은 거 생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또 나쁜 데다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작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 있잖아요. 연예인 얼굴 같은 거를 생성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필터를 조정하시더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쪽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의미로 컨텐츠를 생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필터에 대해서 낮춰줄 수 있느냐 하고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이프티 필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소스 모델들은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답변을 내뱉는데 사실 이런 세이프티나 도덕성에 관련된 게 문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한 번에 정말 크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제미나이 API를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AI 스튜디오라는 거를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챗GPT의 개발 환경과 대단히 유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제미나이가 벌텍스 AI라는 데 들어가 있는 문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처럼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AI 플랫폼을 벌텍스 AI라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제미나이 API를 AI 스튜디오와 벌텍스 AI 양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API 키를 써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가입할 필요도 없이 되게 이제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주로 개발 및 개인 프로젝트 용도로 개발이 된 플랫폼이에요. 근데 벌텍스 AI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부로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요. 좀 어려운 메커니즘이긴 한데 훨씬 더 보안적으로 높은 프로텍션을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엔터프라이즈나 실제 운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캐파시티,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서빙 방법이 좀 틀려요. 얘를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제미나이 API를 초당 몇 번을 부를 수 있느냐, 뭐 초당 10번을 부를 수 있냐, 100번을 부를 수 있느냐, 1000번을 부를 수 있느냐, 이걸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티어를 1, 2, 3로 나눠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전 달에 뭐 100불 썼고 아니면은 뭐 1000불 썼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분당 호출할 수 있는 횟수가 틀립니다. 근데 그 벌텍스 AI라는 건 DSQ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밋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미나이 사용자들한테 이거를 캐파가 낮는 대로 다 나눠주는 개념을 DSQ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요건 뒤에서 제가 캐파시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혼자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토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프로젝트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AI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고 실제 프로덕션에 나갈 거다. 그럼 버텍스 AI 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증 방법이 약간 좀 까다로운데요. 요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이 인증 방법을 할 수 있는 그 코드하고 가이던스 문서를 제가 링크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미나이 API가 그러면 LLM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API 기능만 서비스를 그냥 해주냐?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좀 재밌는 짓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어플리케이션 써보시면은 막 구글 검색 같은 거 연동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미나이 자체, 이 모델 자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판기 같은 애거든요. 입력 넣으면은 답변 그냥 나오고 끝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검색 엔진 같은 거를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느냐? 그게 이 API 서버에다가 되게 재밌는 기능들을 넣어놨어요. 구글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실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는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기능이 이제 구글 서치 연동 기능인데요. 일단은 싱킹 모드를 끄고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 블로거 조대협에 대해서 알려줘. 경력과 주요 저서를 알려줘. 자, 보면은 저를 카카오페이에서도 일하게 만들어줬고 SK 플래닛에서도 일하게 만들어줬고, 예, 삼성전자에서는 일했었어요.
저서도 대용량 웹 서비스 이런 거 제가 쓴 적 없고요. 요것도 제가 쓴 적 없고요. 블로그도 조인씨 이런 블로그 제가 쓴 적 없고 이 블로그는 제 블로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학습된 데이터 플러스 잘못된 정보를 지금 리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할루시에이션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라운드 기능을 구글 서치 연동 기능을 켜고 해주면은 얘가 지금 약간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구글 검색 엔진을 돌린 거예요. 예, 저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사람 맞고요. 피키캐스트 그리고 삼성전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 이력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쓴 책도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게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가 뭐냐면은 소스가 어딘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 맞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카오페이를 간 적이 없는데 네, 이 그라운딩이라는 거는 외부 검색을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지금 보셨듯이 약간의 할루시에이션이 있어요. 약간의 할루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없앨라 그러면은 좀 좋은 모델에다가 싱킹 옵션을 좀 켜주시면은요. 자, 나오는데 할루시에이션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정확해요. 제가 낸 책 4권 정확하고요. 아까 뭐 카카오 그런 얘기 없죠. 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퍼블릭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라운드 서치 기능을 구글 서치 기능을 온 해주시고 싱킹 모드를 턴 온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모델을 가지고 구글 서치 연동하는 거 만드실 수 있어요. 뭐 서퍼 API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색을 해온 문서가 보면은 HTML 문서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HTML 태그 전부 다 없애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가 있는 문서를 랭킹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LLM의 인풋 윈도우 사이즈가 리밋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넣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옵티마이즈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요. URL 컨텍스트라는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 URL을 레퍼런스 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블로그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쓴 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글을 요약해줘 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제가 스톱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블로그는 스프링 배치에 대한 가이드 문서라고 나오죠. 근데 이 문서는 제미나이의 유용한 기능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구글 검색 연동과 코드 실행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혀 엉뚱한 게 나오죠. 왜냐? 이 LLM 모델은 외부 웹사이트를 레퍼런스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동 자판기와 똑같기 때문에 입력 넣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리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 블로그의 내용이 이걸 거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틀린 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URL 컨텍스트를 ON을 해주면은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제미나이 API의 2가지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요청했던 내용이고요. 소스도 제가 지정했던 소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참고를 해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URL 컨텍스트라는 기능이 대단히 유용합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코드 익스큐션이라는 기능을 볼 건데요. 보통 LLM 모델은 소스 코드를 생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생성된 코드를 실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코드 익스큐션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코드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생성해 달라는 걸 제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코드 익스큐션을 껐죠.
자, 코드를 생성을 해요. 그래프 그리는 코드까지 다 만들었어요. 실행 결과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코드는 실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코드 익스큐션을 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싱킹 과정 나오고요. 자, 코드 생성했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그래프까지 그려줬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제미나이가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이 있어야 돼요.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구글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기술이 있거든요. gvisor라는 기술이 있는데 도커하고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도커 컨테이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커널을 공유를 하거든요. 여러 컨테이너들이 물리적인 서버에 커널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gvisor라는 애는 커널을 공유를 못하게 KVM 기술을 혼용을 해가지고 커널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컨테이너가 완전히 격리가 되거든요. 격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드 만들어 돌린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른 사람 코드나 다른 사람의 서버를 침범할 수도 없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코드 익스큐션 기능은 현재 파이썬만 지원이 되고요. 뭐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건 코드 생성은 되지만 실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이 다이나믹 쉐어드 쿼터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좀 재밌어요. 제미나이 2.5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아까 제가 AI 스튜디오하고 벌텍스 AI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벌텍스 AI 경우가 이렇게 캐파시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미나이 캐파시티가 이만큼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이 있다. 초당 1000개의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커스터머 ABC가 부르는 대로 다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밋이 없이 다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캐파시티보다 많이 호출이 됐다. 그럼 캐파시티가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들어오는 호출은 에러가 나겠죠. 429 에러라는 게 나와요. 429 에러라는 게. 그래서 리소스가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개발자면은 반드시 겪으실 에러예요. 왜냐하면은 뭐 챗GPT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좀 뭐가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브리 그림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막 서버 느려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좀 부하를 많이 준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볼 수 있는 에러예요. 요거를 비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프로비전드 스루풋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해요. 요거는 이제 AI 스튜디오 말고 벌텍스 AI에만 있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은 뭐 VIP 티켓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비전 스루풋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초당 뭐 1000건을 구매를 한다. 예를 들어서예요. 뭐 인풋 토큰이나 아웃풋 토큰 수도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초당 1000건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초당 1000건 내에서는 무료예요. 왜냐하면 정액제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우선순위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다이나믹 쉐어드 커터 리퀘스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 프로비전 스루풋 계약이 되어 있는 리퀘스트를 먼저 우선 처리를 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프로비전드 스루풋을 계약한 내용보다 더 많이 호출했다. 그 경우에는 이거 온디맨드로 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을 호출했다. 1000으로 계약했다. 근데 내가 지금 초당 1100 리퀘스트를 보냈다. 그럼 100개는 온디맨드로 호출이 돼요. 또는 나는 온디맨드로 더 호출하고 돈 내기 싫어. 나는 딱 1000건만 받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컨피그레이션에서 더 호출을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정액제인데 1주나 한 달, 3달,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요. 계약을 한번 하고 나면 취소가 안 돼요. 대신 모델은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이 신모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미나이에 대해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되게 재밌고 유용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 기능들은 제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찾아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하고요.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블로그 링크는 제가 밑에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런 구글 서치라든지 아까 컨텍스트 URL 같은 거 전부 다 제가 다 여기다가 코드 넣어놓고
분석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